안녕하십니까. 어제 방송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만들고 그리고 내일 연속해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방송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안 외환 보유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전쟁이 시작되고 미국과 서유럽은 러시아 외환 보유금 일부를 압류를 했습니다.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과 서유럽에서는 이 러시아 외환 보유금을 아예 몰수를 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미국과 서방에 전비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러시아 외환 보유금 몰수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유럽,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이 주도입니다만은 포괄적인 중국 때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이런 앵글로색슨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중국 때리기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전쟁에 머무를지 아니면은 물리적인 힘이 충돌하는 열전으로 갈지 그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 중국 때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본 금융위기를 조장해서 미국이 직면한 어떤 여러 가지 위기적인 상황을 회피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사실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상황을 정리하면 채찍은 있는데 당근이 없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현재 직접 자신이 주도해서 어떤 열전을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대리전을 하고 있고 대만을 이용해서 이제 대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리전은 사실은 대단히 이제 명예롭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리전에 굶주려 있는데 대리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채찍도 필요하고 당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당근이 없습니다. 현재 서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면 글자 그대로 이렇습니다. 자, 우리의 축복받은 홈랜드, 이제 서구, 이 유로피안, 미국을 포함한 겁니다. 이들 백인 중심의 국가들. 자, 우리의 이제 이 영광스러운 지도자, 글로리어스 리더가 있습니다. 미국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이제 이 위대한 릴리전, 기독교, 카톨릭과 그리고 이제 개신교 위주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 정교죠. 이제 그리스 정교죠. 이것은 또 나쁜 것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귀한 이제 백성들, 영웅적인 이 모험 전사들, 이쪽은 이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이 야만적인 이 웨스트 쓰레기들, 여기 아주 사악한 놈들이 살고 있고, 여기 프리미티브, 원시적인 슈퍼스티션, 미신 같은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만인들, 그리고 여기 이제 침략자들,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러시아인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이 선과 악의 대결로 이렇게 이제 이 서구는 러시아를 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악, 중국 악, 그리고 서유럽은 선, 미국은 선, 절대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재미있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먼저 미국 국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러시아 전쟁이 이제 러우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한 2년 반 동안의 이 락다운 기간 동안 이 사회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그리고 미국은 엄청난 이제 돈을 찍어냈습니다. 이제 국채도 발행했죠. 그래서 미국의 공적 부채는 현재 32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 국채가 멀쩡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러시아 전쟁, 러우전이 터지고 나서의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미국 국채에 대한 투매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중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나 메인랜드만 따로 이제 줄였습니다. 이 미국 국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들고 있던 것을 계속 빠르게 이제 줄여가고 있습니다. 2021년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이렇게 이제 줄여가고 있는데 전쟁이 터진 이후에 가파르게 이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포지션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러시아 외환 보유금 동결이죠.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데 상관도 없는 서유럽과 미국이 러시아 외환 보유금 3천억 불을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투매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중국은 미국에 이제 엄청난 양의 이 물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대금으로 이제 미국 달러를 벌어들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미국에 파킹하는 것, 그리고 달러 표시 자산으로 파킹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런 어떤 이제 이 경제적인 무역 트레이딩 파트너로서의 의무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 국채 포지션을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다른 국가 전체 이 미국 국채 투자한 이제 국가들 전체를 봤을 때도 여전히 빠르게 이제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포지션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국가별로 나중에 다시 분류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3월 초죠. 3월 초에 이제 외환 보유금이 동결이 되고 나서 작년입니다. 그때 이후에 가파르게 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분류했는데 중국은 이제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뭐 홍콩은 아무래도 이제 이 서방과 엮여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줄이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역시 이 여기서는 이제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줄인 국가들이 어딜까? 여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중국보다 더 많은 국채를 투매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중국이 미국 국채 포지션을 줄여 나간 것은 몇 년 전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물량들을 사실상 일본이 다 떠안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역시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빠르게 이제 이 미국 국채를 투매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일본 국채를 떠받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물론 여기에는 일본의 어떤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미국 국채를 팔고 이제 일본 정부 국채를 사서 이제 일본 내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국채를 떠받치면서 이 일본 금리를 이제 이렇게 억누르는 거죠. 그런 국가적 필요성도 있지만은 일단 시장 논리로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오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팔아치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수익률입니다. 미국의 이제 S&P 500, 이 주식 시장 증시에 투자한 수익률, 그리고 미국 국채에 투자한 수익률, 이것을 이제 비교한 겁니다. 2022년 전쟁 이후에 이제 크게 하락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로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뭐 연준에서도 금리를 올린 이유도 있지만 시장 논리로도 그렇습니다. 자, 미국 국채가 이제 큰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제 빠르게 이렇게 투매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프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무역 흑자, 무역 적자 규모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이제 무역 흑자 규모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역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탈산업화가 치유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비드 락다운을 거치고 미국 경제가 이제 다시 이제 오픈되었기 때문에 경제를 재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물품들을 수입하고 원자재를 수입해서 이런 결과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는 늘어나고 있고 중국의 무역 흑자 규모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투자자들은 이제 지난 1년 동안 미국 국채를 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장 논리, 그리고 일본 내에 이제 어떤 국가적인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이제 이 국채 금리를 억누르고 이 일본 국채 가치를 이렇게 이제 떠받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빠르게 팔아치우고 그 돈을 다시 일본으로 가져와서 일본 국채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여전히 어떤 양적 팽창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이 금리를 억눌러서 이제 낮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 온갖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헤지 펀드들이 일본 국채에 대해서 이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자, 이 미국의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글로벌한 헤지 펀드들은 일본 국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 베팅을 한 이제 공매도를 하는 거죠. 자, 일본 역시 이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그때는 이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로 작년에 계속 이렇게 이제 일본 국채 공매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6월 기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전히 이제 많은 헤지 펀드들이 오히려 포지션을 늘렸다고 합니다. 일본 국채 공매도를 이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이 이 정책을 바꾸지 않고 금리를 계속 억누르게 된다면 이 헤지 펀드들이 일본 국채 공매도를 치는 것은 이제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많은 비용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중기적으로는 결코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이 국채 공매도로 수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지불한 비용을 감안하면,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실을 겪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로서는 권하고는 쉽진 않은데 어쨌든 일본은 여전히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일본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오르는 그런 이제 기미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지 펀드들이 더욱더 이 숏 포지션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곡해를 해서 이 미국이 일본 내 어떤 금융 위기를 유발해서 미국이 직면한 어떤 위기를 탈출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히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어떤 금융 위기가 발생할 그럴 여건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물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일본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일본 정부는 막대한 공적 부채 때문에 이자로 지불해야 될 비용이 이제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서 이제 대외 순채권국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 내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일본 정부의 어떤 이제 위기 상황을 이렇게 이제 서포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국가 부도 사태 이런 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현재 여러 가지 이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어떤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이 일본 국채 금리 뭐 여기가 이제 좀 크리티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역시 결국은 올리게 되지 않을까. 그 경우 일본 정부는 막대한 이제 이자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의 어떤 금융 위기를, 재정 위기를 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뭐 시나리오를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현재까지는 기우로 생각됩니다. 물론 일본이 이제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한동안은 상당히 시끄럽지만 그것은 일본 내의 어떤 이제 찻잔 속의 폭풍에 불과할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환 보유금을 몰수를 하자. 아예 몰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뺏는 겁니다. 뺏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지들끼리 그동안 이제 많은 돈을 우크라이나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충당하든지, 현재 뭐 렌드리스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 외환 보유금을 몰수하고 미국이 뭐 이거 내 거야 하고 가져와도 됩니다. 뭐 그동안 너희들한테 무기 빌려줬잖아.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거 참 끔찍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불가능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자, 미국은 이미 이라크와 리비아의 금을 약탈했습니다. 사실 어떤 남의 나라의 이 국부 자산, 이제 국가 자산입니다. 이것을 빼앗는 것, 이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라크 가서 뭐 금을 다 들고 갔죠. 그리고 리비아 금도 뭐 제가 여기서 좀 단정적으로 썼는데 현재는 이제 리비아 금의 행방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나 프랑스가 리비아 금을 이제 카다피 금을 가져가서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다. 이게 뭐 거의 정설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리비아 금을 그냥 이제 이 반군들 손에 내버려 두지는 않겠죠.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가 뺏어갔다. 이것이 정설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런던에 파킹한 금을 몰수했습니다. 아예 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에서 철수한 이후 아프가니스탄 외환 보유금을 몰수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외환 보유금을 몰수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 강도질을 했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서유럽은 17세기부터 국부 자산에 관해서 외교적인 면책을 적용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빼앗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패전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 자산은 빼앗지 않았습니다. 뭐 수백 년 동안 이 룰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1848년에 이 미국에 파킹한 멕시코 국가 자산의 상당 부분을 강탈했습니다.
이 멕시코 영토도 이제 상당히 많이 뺐었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멕시코 영토라고 부르기도 사실은 힘듭니다. 이 멕시코 영토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인디안, 이 코만치들이 지배하고 있었죠. 멕시코에 이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코만치와 싸워서 이제 그 땅을 뺏은 거기 때문에 멕시코 땅을 뺏었다라고 이제 말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도로 멕시코의 국가자산,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이제 금융기관에 파킹한 멕시코의 이 뭐 어떤 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상당 부분 뺐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 일본계 미국 거주자의 모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심지어 일본계 미국 시민권자의 이 자산도 몰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논리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일본이 이제 이 미국을 하와이를 폭격했기 때문에 일본계 미국 거주자의 모든 재산을 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오레곤주에 어디다가 이제 딱 가두어 뒀죠. 그리고 나중에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일부는 뭐 이 캐나다 밴쿠버도 가고 시애틀도 가고 포틀랜드도 가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러시아 외환 보유금을 몰수한다면은 브레튼 우즈 체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이 서유럽 같은 경우 지금 러시아의 외환 보유금의 대부분은 이제 서유럽에 파킹한 외환 보유금의 대부분은 서유럽 국가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만약에 이 서유럽에서 러시아의 외환 보유금을 몰수를 하게 된다면 브레튼 우즈 체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뭐 이 베네수엘라나 이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랑은 비교가 되지 않죠. 그리고 미국 국채와 유로본드 시장은 글자 그대로 이제 난장판이 될 겁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제 돈을 파킹하면은 진짜 이제 몰수를 해버리면 지금 현재까지는 동결입니다. 그런데 몰수를 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미비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뺏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빼는 거죠. 자, 국채 금리는 가파르게 치솟고 미국과 EU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EU는 채권을 롤오버하기 위해서 매년 80 트릴리언 달러 소버린 부채의 한 6분의 1 정도를 리파이낸싱 해야 됩니다.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이제 국채를 안 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높은 금리를 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구와 이 의무에서 이제 자유로운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뭐 페트로달러 혹은 어떤 이제 미국과 동맹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많은 물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US 달러 이 디나미네이티드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키핑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유로운 투자자들은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미국이나 EU 채권을 사지 않게 됩니다. 그쪽 나라의 돈을 아예 파킹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EU에서 이 러시아 외환 보유금 압류한 것, 동결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황당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환 보유고는 이제 다시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3천억 불 정도의 러시아 외환 보유금을 주로 이제 이 서유럽 국가들입니다. 서유럽 국가들이 동결을 했는데 찾아보니 찾을 수가 없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34 빌리언 달러, 빌리언 유로 정도의 러시아 외환 보유금만 이제 확인이 되고, 그거는 이제 아직 자기들이 확인이 됐는데, 거의 대부분 뭐 한 80몇 %는 사라진 겁니다. 행방을 모르는 거죠. 러시아가 다 빼갔다는 겁니다. 어디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긴 겁니다. 자, 이 비미국, 비EU권 국가로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뭐 스위스도 일부가 됩니다. 스위스에 사실은 러시아가 많은 외환 보유금을 이렇게 옮겼다. 혹은 이제 다른 이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도 이제 해당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에 파킹한 러시아 외환 보유고 상당 부분은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등 비교적 러시아와 관계가 좋은 나라에 이렇게 이제 파킹을 하게 됩니다. 영국처럼 러시아의 철천지 원수, 그리고 미국처럼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에 거기에는 이제 파킹을 잘 하지 않죠. 자, 러시아가 여기에 파킹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에 많은 제조 공장을 이제 지었습니다. 러시아에 실질적인 투자를 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트랜잭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이 러시아 내에 있는 이들 국가들의 공장 기업은 일종의 이제 이 볼모가 된 겁니다. 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들 나라랑 거래를 하면서 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파킹을 하게 됩니다. 이 러시아의 올리가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트라든가 이렇게 압류된 자산들이 있죠. 이제 프랑스에 이렇게 압류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다 빼돌린 겁니다. 자,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알면서도 이제 다 눈을 감는 겁니다. 이 프랑스나 이 독일은 엄청난 자산을 이제 많은 공장을 러시아 내에 지었습니다. 실제 그 공장들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유럽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저렴한 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나 독일에 이제 만약에 공장이 있으면은 러시아에 다른 공장이 있습니다. 이 독일 공장 주문을 줄이고 이 주문량을 러시아 쪽으로 계속 돌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러시아 제조이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돌아갔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나라들은 이 러시아 내에 많은 투자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의 외환 보유금이 어떻게 이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프로텍트 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이 동결하고 몰수를 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현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이 러시아 내에 있는 기업들의 뭐 계좌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딱 막아 놓은 거죠. 다른 데 이제 돈을 이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러시아 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서유럽으로 보내고 그 대금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딱 이렇게 이제 동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 내 이제 이 서유럽 기업들의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금이 많이 쌓여 있는데 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은 이 러시아에 일부를 주고 이제 기업을 팝니다. 그리고 되사는 조건을 이 바이백 옵션을 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의 눈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과 EU에서 이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라 이렇게 기업에 압박을 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이 러시아 정부나 뭐 어떤 뭐 러시아 기업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일부를 주고 그 엄청난 기업을 팝니다. 그런데 밑에는 일부에 다시 이제 그 기업을 대사는 바이백 옵션을 거는 겁니다. 아주 사실상 좀 장난이죠. 이 미국 정부와 EU 정부를 이제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고 이런 이제 사실은 쇼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미국 기업들 맥도날드나 이런 데는 큰 손해를 보고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제조업을 가지고 있고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옮기는 게 불가능한 그런 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러시아 내 공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장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저렴하게 이제 러시아 정부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비용에 이 물건을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까지는 이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유럽 국가들은 뭐 러시아와 딜을 한 것이 아닌 게 이제 이렇게 의심은 냅니다. 러시아 타입을 보고 러시아 외환 보유금들이 이 세탁될 수 있도록, 즉 러시아 국가 외환 보유금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빠져나갈 수 있게 이제 손을 보는 겁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미 세탁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또 이제 먹히지가 않고, 그리고 미국 역시 실제로 이렇게 위협은 하지만은 이것을 하기는 대단히 이제 망설여지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러시아 외환 보유금 3천억 불을 몰수를 하게 된다면 미국의 이 미국 주도의 금융 질서 이것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여파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든 겁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합니다만 감히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국이나 EU를 믿을 수 없다. 조금만 수틀리면 금세 이제 내 재산이 몰수당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미국이나 이제 EU는 더 많은 해외 자금을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뭐 3천억 불, 사실은 이 많다면 많은 돈이고 또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뭐 무식한 짓을 해서 엄청난 데미지, 이 신뢰 엄청난 스크래치를 이제 가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것은 말뿐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너무 깊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역시 EU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즉 러시아 외환 보유금이 세탁되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다시 이제 이 은폐되도록 이런 것에 이제
이 유럽 정부들이 각국 정부들이 동조를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미국 역시 알고 있을 것으로 뭐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그리고 IMF가 이제 미국과 서유럽에 대해서 이제 따끔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엄청난 공적 부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비드 이후에. 사실은 왕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더 걷어서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과 이제 이 서유럽 정부는 이 돈을 찍어서 이제 국가 이 채권을 발행하고 이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저기 돈을 쓰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공적 부채를 줄일 수가 없죠. 오히려 더 늘게 됩니다. 그래서 IMF는 왕도를 가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과 서유럽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미국은 현재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리쇼어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려고 이렇게 발바둥 치고 있는데 그러나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미국이 여러 부문에서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기차라든가 특히 이 고부가입니다. 반도체, 이 비메모리 이런 공장들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근도 내어놓고 이제 채찍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당근은 사라지고 채찍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국산 부품은 한국 업체는 금지하면서 미국 자국 기업은 또 이제 꼼수로 허가합니다. 러시아 석유도 미국 다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 티타늄도 다 사고 있고 러시아 우라늄도 미국이 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다 사면서 다른 나라들은 이제 러시아산 제품을 사면은 그냥 두들겨 패는 거죠.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런데 이 채찍으로 때리기만 할 뿐 당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다. 그러니까 이 우방국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패기만 한다는 겁니다. 패서 그냥 야 우크라이나 무기죠, 뭐해 러시아 거 뭐 사지마 이러고만 있는 거죠. 제국이라는 것은 늘 이제 당근을 예를 들면은 이 정도 당근을 던지고 일 정도 채찍질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세를 넓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근이 사라지고 채찍만 난무하게 되면은 이탈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패권이 쇠락하고 있는 것의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제국들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글래디에이터 영화입니다. 자, 이 로마의 황제가 친히 브리타니카 영국으로 가서 이제 이 정벌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황제가 직접 이제 전쟁에 참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직접 싸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복을 받아냅니다. 자, 이게 좀 한국의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인조 때 이제 남하산성 때 청나라 황제가 친히 내려와서 이제 이 조선을 두들겨 패고 결국 인조가 이제 항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국이 되었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황제가 친히 나서는 겁니다. 한국 예를 들어서 좀 황당한데 어쨌든 제국이라는 것은 나설 때는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무지막지한 끔찍스럽게 잔인한 대리전을 하면서 본인은 이제 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정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챙길 거는 다 챙기면서 옆에 주변에 이제 부하들, 뭐 이 우방국, 동맹국들만 이제 두들겨 패는 겁니다. 이건 역시 미국이 어떤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것을 뭐 암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니카라과의 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쿠바를 봐라. 쿠바는 60년 동안 미국의 이제 경제 제재를 받았지만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난하지만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 자, 미국은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유엔은 왜 이런 짓을 하는가? 60년 동안 변한 게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쿠바가 어디를 뭐 침공한 것도 아니고 테러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쿠바 시민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쿠바를 60년 동안 이제 제재를 하느냐? 자, 이것은 이 미국의 제국주의에 쿠바가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니카라과도 이 미국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입니다. 전 대통령이죠. 쫓겨났습니다. 이 볼리비아의 모랄레스가 한 2016년도경입니까? 18년도입니까? 부정선거의 수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볼리비아 부정선거를 이렇게 조사를 했던 이제 미시건 대학의 미베인 교수, 월터 미베인 교수 팀, 그리고 이 MIT의 선거 투명성 이제 조사하는 이 단체가 있습니다. 기관이 있는데
이 양쪽에서 볼리비아를 조사를 했는데 부정선거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볼리비아는 이 선거일 날도 이제 계속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평일에 이렇게 투표를 하지 못하고 주말에, 또 주말도 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막 8시 이후에 퇴근하면 그때 몰려와서 이제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좀 이제 이 통계적인 아노멀리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메리카 이제 선거 감시 단체는 볼리비아 이 모랄레스가 부정선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매도를 했던 거죠. 자, 그러나 이 선거를 이제 이 분석하는 팀들 MIT와 미시건 대학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모랄레스가 최근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로우전을 보면서 이 서구가 민주주의를 개런티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문화라는 것을 개런티하지도 않고, 만약에 그들이 문명이라는 것을 만약에 보장한다면 그것은 이 죽음의 문명이다, 죽음의 문화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저스티스, 에퀄리티,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인 뭐 개발, 이런 거는 전부 거짓말이다. 이 서구는 전쟁, 그 다음 전쟁, 또 전쟁, 전쟁에 이제 굶주려 있는 겁니다.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모랄레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이쪽의 제국은 더 이상 이코노믹 파워가 아니다. 그들은 이제 이코노믹 파워의 힘을 상실했다. 이제 나토와 함께 헤게모니를 지기 위해서 무기를 꺼내들었다. 자, 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제국은 결국 무기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마음 놓고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기와 총알에 미국과 나토는 의존하고 있다, 폭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모랄레스 대통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볼리비아는 이 엄청난 이제 리튬 광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탐이 나서 이 사회주의자 모랄레스를 끌어내리고 이제 부정선거로 이 누명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월터 미베인 교수 MIT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크레이그 머레이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임란 칸, 이제 파키스탄 총리입니다. 임란 칸, 뭐 파키스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합리적인 지도자고, 인도와 화해를 모색하고, 그리고 러시아, 중국과 친한 이런 이제 좀 개혁적인 지도자입니다. 임란 칸이 이 영국에서 이제 이 운동선수도 했었죠.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오고 런던에서 뭐 옥스퍼드인지 캠브리지인지 명문가 출신입니다. 거기서 유학 갔다 오고 이렇게 인기 있고, 그런데 이 미국과 서유럽과는 달리 독자적인 이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임란 칸은 미국의 드론 캠페인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파키스탄 내에서 미국의 드론이 떠서 뭐 아프가니스탄 날아가서 누군가를 암살하고 이런 작전을 방해를 하고 이제 막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 이제 밑보인 거죠. 그래서 임란 칸은 작년에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미국 언론과 서유럽 언론에 이렇게 이제 가려져 있습니다. 임란 칸의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만 계속 거론해 왔었죠. 자, 푸틴. 미국 국민들 중에 푸틴을 지지하는, 푸틴을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 그런 국민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이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건 농담 아닙니다. 또 다른 미국인들, 또 다른 미국 저널리스트, 아메리칸 띵커의 이제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는 로라 웰링턴이 미국 국민들이 점점 더 푸틴 같은 대통령이 미국에 등장하기를 원한다, 이런 칼럼을 올렸습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보면서 미국 국민들은 영웅을 떠올리고 미국에도 저런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 지도자를 이제 꿈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미국 국민도.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 푸틴을 지지하는 미국 국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지난 방송에도 올렸습니다. 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안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방국들을 모아두고 동맹국을 모아두고 이렇게 중국 제재안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갖고 그러는가 봅니다. 뭐 회의는 뭔 회의일까요? 그냥 압박하는 거죠. 한국 정부 불러서, 일본 정부 불러서, 야, 중국의 제재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여차하면 제재안 때리면 너희들도 동참해, 안 하면 죽어, 이렇게 이제 협박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 제재안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공화당, 민주당이 완전히 한 배 탔다. 중국 때리기에 한 배 탔다.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험한 점이 있다, 위험한 구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이
이 중국 때리기에 이제 동참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니파티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부의 적절한 비판과 견제가 상실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한국 입장에서 중국이 이제 깡패 국가가 돼서 한국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싫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적절히 견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이 어떤 견제를 넘어서서 열전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한국 경제 혹은 한국의 군인들, 한국 군, 한국 경제를 이 대리전의 천병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대리전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자, 어떤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안이 발동이 되면은 한국하고 일본을 이 중국에 대한 제재안에 동참을 시킵니다. 그 경우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가 대리전 군대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 반대로 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어떤 개구멍을 만들어서 중국 제재안을 피하는 거죠. 이때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침몰하게 되고 미국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시나리오, 이것은 경제적인 대리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국 때리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 고든창은 과거에는 CIA가 아닌 줄 알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CIA 출신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콩에 파견된 미국의 CIA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중국에 갖다 붙입니다. 이 보스턴의 노스이스턴 유니버시티에 이 우편물 폭발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중국과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마치 중국인들이 사보타지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넘어지고 이제 미국에서 기차가 탈선되고 또 어떤 인프라에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터지고 이런 것도 중국에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류됐다는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국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중국이 한 가지는 옳았다. 미국이 이제 지금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 전략. 자, 이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 전략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이제 이 sustainable 하지 않다, viable 하지가 않다,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것은 Financial Times도 인정을 한 겁니다. 실제 지금 미국이나 서유럽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어떤 부 섹터에 있어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을 상당 부분 이제 중국에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것이 쉽게 실패할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높다는 것. 그것을 Financial Times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분석에 들어갔을 때 중국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타이완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려고 했을 거다. 자, 이 뜻은 타이완 문제는 구실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 전략,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중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헤게모니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을 포위한다. 이렇게 Financial Times는 결론을 내렸고, 중국 역시 이런 생각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중국 지도부와 Financial Times는 둘 다 이제 옳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주 언론입니다. 호주 언론들은 중국과의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호주 TV도 그렇습니다. 루퍼드 머독이 장악한 이 호주 TV도 이 중국과의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주 정부는 그것과는 이제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실제로 열전이 일어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고, 그리고 이 미국이 만약에 이제 대만을 상대로 이제 중국과 직접 전쟁을 하게 된다면 승산도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와 같은 전쟁을 피할 겁니다. 미국은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면 대리전을 하게 될 겁니다. 미국은 진정한 패권이 아닙니다. 진정한 패권을 가진 국가들은 두 개의 당근을 들고 하나의 채찍을 이제 때립니다. 당근을 두 개 주고 채찍 한 대 때리면서 그렇게 이제 세력을 넓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당근이 없습니다. 채찍만 두 개 들고 있습니다. 채찍만 두 개 들고 한국도 패고 일본도 패고 이탈리아도 패고 독일도 패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직접 싸울 용기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이 군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하고
그리고 지금 아시아존에서도 대리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송 내용을 보고 뭐 반미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반미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행태는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 미국 국민들의 이익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